서울 중심부에 자리한 5성급 호텔 루미에르. 이곳은 최고급 서비스와 화려한 시설로 유명했다. 호텔의 상징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루미에르 블랑은 특히 부유한 고객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식기, 엄선된 요리가 돋보이는 이곳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장소로 여겨졌다. 그날도 루미에르 블랑은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 예약 고객들로 북적였다. 그런데 레스토랑 입구에 한 노인이 나타나면서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노인의 이름은 김정수였다. 허름한 옷차림에 신발은 낡아 빠졌고 몸에서는 담배 냄새와 섞인 오래된 땀 냄새가 났다. 입구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던 직원 박선우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박선우는 곧 동료 최진영에게 고개를 돌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쩌죠? 너무 차림새가. 최진영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흘깃 본 뒤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돌려보내. 여기서 저런 모습 보이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거야. 박선우는 입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노인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입니다. 손님께서는 입장이 어려우십니다. 김정수는 조용히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대답했다. 예약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꼭 여기서 한 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좀 봐주면 안 되나? 박선우는 순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노인의 허름한 차림새와 냄새가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망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박선우는 최대한 정중한 척하며 대답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드레스 코드와 예약 규정이 엄격합니다. 근처 다른 레스토랑을 추천해 드릴게요. 김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먹을 거였으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 이곳에서 먹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 온 거야.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입장이 제한된 공간입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 밖으로 나가주시죠. 경비원들이 김정수를 부드럽게 이끌려 하자 김정수는 발을 멈추고 차분히 말했다. 이봐. 내가 내 돈으로 여기서 밥 한 끼 먹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경비원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노인을 데려가려 했다. 그러자 레스토랑 안쪽에서 일부 손님들이 소란을 눈치채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박선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처리하세요.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해하잖아요. 그 순간 김정수는 경비원에게 이끌려 입구를 떠나기 직전이었다. 경비원 최기영과 이민호는 노인을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김정수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말했다. 내가 이 호텔에 온 건 이유가 있어서야. 그 이유를 알면 너희들도 내게 이렇게 못할 거야. 어르신, 저희도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김정수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규정이라 너희가 지키려는 게 규정인지 아니면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려는 건지는 모르겠군. 노인의 말에 경비원들과 직원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박선우는 빠르게 눈빛을 교환하며 다시 압박했다. 여기서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기본입니다. 손님께서는 정말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소란이 커지자 경비원들과 박선우는 점점 더 다급해졌다. 박선우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다른 손님들에게 큰 피해가 가겠어요. 빨리 밖으로 모셔야 해요. 경비원들이 다시 움직이려는 순간 김정수는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말없이 한숨을 쉬며 레스토랑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다. 그러다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내가 설립한 호텔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참 놀랍구먼. 이곳에서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한다니. 그 순간 직원들과 경비원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들은 노인의 말을 곱씹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편으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이 말한 설립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다. 레스토랑 안의 소란은 점점 더 커져갔다. 김정수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주변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다. 직원들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내는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만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김정수는 잠시 경비원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규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한 가지만 묻지. 이 호텔의 규정이 그렇게 완벽하고 중요하다면 여기서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게. 김정수라는 이름 말일세. 그의 말에 직원들과 경비원들은 순간적으로 동요했다. 이름이 낯익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는 몇몇의 표정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박선우는 이를 무시하며 단호히 말했다. 김정수님이시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손님 명단에 없는 분은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김정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명단에 없다고. 그렇다면 자네들이 내가 이 호텔에 왜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겠지. 참 슬프네. 이곳이 이렇게 됐다니. 그의 말투는 비난보다는 아쉬움에 가까웠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직원, 최진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김정수라는 이름이 혹시 호텔 설립 초기 기념비에도 새겨진 그분과 관련이 있나요? 최진영의 말에 박선우가 눈을 부릅떴다. 진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 꺼내면 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나 최진영은 김정수를 가만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제가 신입 때 교육받을 때 호텔 설립 당시 엄청난 후원을 해주신 분 중 한 명으로 김정수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진짜 그분인가요? 그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박선우와 경비원들은 머뭇거리며 서로를 쳐다봤고 김정수는 침묵 속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다. 이제야 조금은 기억이 나나 보네. 김정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김정수의 마지막 말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레스토랑의 소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레스토랑의 입구 쪽에서 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고급스러운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단단한 소리였고 그 소리와 함께 등장한 사람은 호텔의 최고 지배인 이윤재였다. 이윤재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돈된 수트 차림에 침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윤재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뒤 직원들에게 손짓으로 진정을 요구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루미에르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소란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설명해 보세요. 박선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경직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배인님, 이분이 예약 없이 들어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장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셔서. 박선우의 말을 들은 이윤재는 김정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는 재빨리 감정을 숨기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김정수를 향해 말했다. 김정수님이 맞으십니까? 김정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가 이곳을 맡고 있다고 들었네. 오랜만이군. 이윤재는 곧바로 허리를 숙이며 공손히 말했다. 김정수님, 다시 이곳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의 소란이 멈췄다. 직원들과 경비원들 그리고 주변 손님들 모두가 놀란 얼굴로 이윤재를 쳐다보았다. 이윤재는 고개를 돌려 박선우를 향해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김정수님은 우리 호텔이 이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 호텔의 설립 당시 엄청난 후원금을 통해 루미에르가 설립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원들과 경비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아까까지 냄새와 겉모습으로 김정수를 평가했던 자신들의 태도가 한순간에 부끄러워졌다. 김정수는 이윤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전히 자네는 침착하게 일 처리를 하는군. 내가 올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준비를 했겠지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이윤재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단호히 말했다.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무례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님께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강단 있는 태도의 직원들과 경비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함께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김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네. 사람들은 누구나 겉모습에 속기 마련이지. 하지만 오늘은 자네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길 바라네. 이윤재는 김정수를 모시며 레스토랑 내부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늘은 제가 직접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레스토랑 내부는 조용히 술렁거렸다. 한편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대화가 이어졌다. 박선우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진영 씨, 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최진영은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교육받은 지 오래됐고 그때 들었던 이름이라서 이렇게 직접 뵐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박선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어쨌든 이제는 그분에게 제대로 사과할 기회도 없겠네요. 지배인님께 꾸중만 들을 일만 남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너무 섣불리 행동한 것 같아요. 냄새나 옷차림만 보고 이렇게까지 단정짓는 게 맞았을까요? 그들은 서로를 보며 짧은 침묵에 빠졌다. 그날 있었던 일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태도와 편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일임을 깨닫고 있었다. 레스토랑 내부는 점점 더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생각에 잠겼다. 김정수가 천천히 자리를 떠나며 남긴 말은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울림은 모두에게 깊게 남아 있었다. 한편 레스토랑 입구에서는 여전히 직원들과 경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박선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최진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레스토랑 내부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몇몇 손님은 불편함을 느끼며 자리를 떠났지만 다른 손님들은 김정수의 행동을 곱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태도는 저마다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오늘의 사건을 단순히 넘기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한편 이훈재는 김정수를 모시며 레스토랑의 가장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다. 이훈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김정수님,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저희 호텔이 아직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사과는 됐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본 건 이곳의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자네가 이끌어가야 할 책임은 더 커질 거야. 이훈재는 그의 말을 듣고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와 우리 직원들이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 나은 호텔로 만들겠습니다. 김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레스토랑과 호텔 내부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훈재는 즉시 모든 직원들에게 회의를 소집하며 말했다. 오늘의 일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기준을 다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회의실에는 레스토랑 직원들, 경비팀, 그리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훈재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김정수라는 이름이 호텔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김정수가 호텔 설립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호텔의 가치와 철학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강조했다. 김정수님은 단순히 호텔 설립의 후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호텔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훈재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숙연해졌다. 특히 박선우와 최기영은 그날의 행동을 떠올리며 깊은 반성에 잠겼다. 박선우는 손을 들고 말했다. 지배인님, 제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냄새나 복장 같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손님을 대하겠습니다. 최진영도 말을 보탰다. 저도 김정수님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제 부족함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훈재는 직원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의 태도입니다. 이 호텔이 품격을 유지하려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한편 김정수는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호텔을 떠났다. 이훈재는 끝까지 그를 배웅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김정수님, 오늘 있었던 일로 불쾌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수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나가다 멈춰섰다. 자네는 잘하고 있어. 중요한 건 실수를 바로잡고 배우는 법이야. 이 호텔은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잘 될 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 이훈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몇 주 뒤 호텔 루미에르는 큰 내부 교육과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직원들은 모든 손님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고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레스토랑 한쪽에는 새로운 명패가 걸렸다. 이 호텔의 영원한 수호신 김정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명패는 호텔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품격과 겸손의 의미를 상기시켰다.